저는 아메이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에메랄드 이성미입니다. 네, 저는 6살짜리 딸과 6개월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주 보통의 엄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처럼 아이를 키우며 나답게 보다는 엄마답게 사는 게 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와 계실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엄마로서 그리고 꿈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넘기는 걸 까먹었어요. 자, 저는 저의 아메이 스토리는 고3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3 딸을 두고 있는 엄마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조금 다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린 딸에게 틈만 나면 아메이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시고 온 분이 나는 아메이 자신이 없는데 계속 전화하고 하시면 안 받을 권리도 있으시잖아요. 저에겐 그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안 받아봤자 집에 가면 만나거든요. 심지어 제가 성인이 되고 처음 맞은 생일날 야 이게 네 생일 선물이야 라고 주신 게 바로 아메이 회원번호였어요. 이렇게 어머니의 꾸준한 후원으로 비전을 보게 된 저의 사업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사실 20대 때는 저도 제 돈 주고 생필품을 사본 경험이 별로 없었고 제 친구들의 상황도 비슷했었어가지고 저는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좋은 사업이라고 버티는 시기를 지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저는 아이를 많이 가지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출산 후에 과연 이 사업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가능할까?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과 영상을 보니 어떠세요? 잘하고 있는 것 같나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내 사무실에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서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모습을 본 친구들이 오히려 용기를 가지더라고요. 정말 아메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고요. 저는 출산 후에 확신했습니다. 아메이 사업만큼은 아이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 제일 강력한 동기이자 최고의 무기라는 걸요. 왜 엄마들이라면 보통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이번 독감 시즌 A형, B형, 노로바이러스까지 정말 장난 아니었잖아요. 이런 이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기에 우리 가족 좀 무사히 넘어갔으면, 그리고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 오늘도 뭐 해먹지? 그리고 아이가 하원을 하고 나서는 분명 아침에 흰 양말로 갔는데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지? 이거 지워질까? 그리고 아이 참관 수업이 있는 주면 엄마들 중에 내가 제일 나이 들어 보이는 건 아닐까? 왜 엄마들은 내가 참석한 행사장에서는 내가 제일 예뻐야 되는 그런 공식이 있어요. 내 친구의 결혼식에도 내가 예뻐야 되고 내 아이 재롱잔치에도 내가 예뻐야 됩니다. 아이 재롱 잘 부리면 기분은 좋지만 일단 내가 예뻐야지 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있죠. 점점 아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알바라도 하러 나가야 될까? 아니면 자격증이라도 딸까? 놀랍게도 이 모든 고민의 해답이 바로 아메이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면역이 걱정될 때는 뉴트리라이트를, 그리고 우리 가족 저녁에 건강식단은 바로 퀸으로, 지워지지 않는 얼룩은 아메이 홈으로, 거울에 비친 세월이 신경 쓰이면 아티스트리로, 이렇게 나의 걱정을 하나하나 아메이 제품을 사용하며 현명한 소비로 해결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추가 소득이 만들어지고 돈 걱정까지 해결되는 엄마의 일상이 사업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저도 저의 육아 경험을 사업에 적극 활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 많이 있지 않나요? 저희 아이는 기관지가 약하고 감기 걸렸다 하면 중이염으로 잘 넘어가고 열도 잘 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 오후 우리 아이의 컨디션이 이 왼쪽 사진과 같다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물론 엄마로서 우리 아이 아프니까 속상한 마음도 있겠지만 저 가슴 깊숙한 곳에서
내일 어린이집 못 보내면 어떡하지? 이 걱정부터 하실 거예요. 특히나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갑자기 우리 아이를 맡아줄 분이 안 계시면 더더욱이 더 난감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뉴트리라이트로 꾸준히 관리한 결과 지금은 한 2년 가까이 병원을 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주위의 엄마들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품 소비로 이어지더라고요. 왜 내가 진짜 좋아서 한 추천은 광고보다 힘이 세잖아요? 여러분도 주저 말고 여러분의 진심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뿐만 아니라 요즘 엄마들은 누군가의 소비 경험을 엿보고 그 경험을 통해 나의 소비를 결정짓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전에는 예쁘고 유명한 연예인이 광고하는 제품을 보고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다면 이제는 내 아이의 옷도 평소 팔로우하고 있는 그 이웃의 아이가 입는 옷으로 구매하곤 하죠. 저도 제 아이의 일상을 이렇게 인터넷에 공유를 했다가 아이 옷 어디서 샀어요? 라는 DM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나와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어쩌면 평범한 이들의 소비를 모방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팔로우하고 있는 분의 공구를 통해서 이렇게 싱크대를 교체해 본 경험이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이 광고하는 제품은 아니었지만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이렇게 경험이 구전이 되어서 소득이 되는 일은 이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된 거죠. 아메이 사업이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먼저 써보고 써본 경험이 좋다면 누군가한테 알리고 그 알린 경험이 좋다면 또 누군가한테 알릴 수 있는 가치가 전달되며 소득이 되는 일. 이제 아메이 사업은 이런 소비 트렌드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아메이 사업 같은 구종 광고의 유통 방식은 굉장히 일상이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아메이 사업은 특별한 사람들만 선택하는 일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도 아메이 사업 괜찮지, 보상도 멋지네, 그런데 나는 자신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말도 잘하고 아는 사람도 많은 그런 사람들만 선택하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 보니 아메이는 전력 질주로 1등하는 게임이 아니라 나만의 페이스로 완주하는 그런 마라톤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도 재능으로 치면 꼴찌라고 생각했고 성공의 줄이 있다면 그 줄 맨 끝에쯤 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하나 둘 사라진 자리에 평범한 제가 버티고 남아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히 가지고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좀 전에 잠깐 보셨죠?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단 하나,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10년 뒤, 20년 뒤에도 아이들에게 든든한 엄마가 되는 게 저는 꿈이에요. 단순히 아이를 키우며 희생만 하느라 고생하는 그런 양육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저와 비슷한 꿈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으시죠?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라,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뭐든 도전해보라고 하면서 정작 엄마들은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새로운 도전이나 배움에도 굉장히 인색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유 엄마, 난 고생도 싫고 도전도 싫어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커서 고만고만한 직장 다니다가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다 그렇게 그냥 갈래요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어떠실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여기 우라통이 막 치미는데 아이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냥 내가 잘 되기만은 이렇게 우두커니 서서 보는 엄마보다는 나와 함께 성장하고 성취해내는 그런 엄마를 더 응원해주지 않을까요? 맞으시죠? 사실 저에게 이 사업을 알려주신 엄마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의 꿈 중 하나는 당신을 평생 지지해주신 할머니를 모시고 리더십 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쉬셔야 했고, 그때 저는 어머니의 바톤을 이어받아 마라톤을 이어나갑니다. 어머니의 꿈을 대신 성취하면서 첫 리더십 여행을 가게 되었고, 그때 저희 부부는 어린 딸 대신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가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은 앞으로도 기회가 많을 거니까요. 7시만 되면 주무셨던 할머니께서 10시가 다 된 시간에도 창밖에 불꽃놀이를 어린아이처럼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지켜보면서 또 즐기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이 사업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가족의 행복이었어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고 계시죠.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돌보며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빠가 직장에 나가시는 것도 결국에는 다 가족의 행복을 위한 건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세월 속에 자신을 잃어가고, 대부분의 시간을 돈 버는 데 바치신 아버지는 퇴직 후에 또다시 노후를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아메이는 달랐어요. 아메이는 저에게 아이를 잘 키우면서도 저 또한 성장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저희 남편에게는 퇴직 후에 마주할 그런 혹독한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스페어 타이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만든 이 튼튼한 울타리 속에서 저희 아이들은 쑥쑥 자라는 키만큼이나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온 이런 기분 좋은 변화를 파트너 리더님들의 가정에도 선물하기 위해 매일매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니 아메이는 저에게 단순히 제품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리더로 저를 변화시켜준 삶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에게 너 때문에 포기했어가 아니라 네 덕분에 엄마는 이만큼 해낼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삶, 그것이 아메이 속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마라톤은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각자의 속도로, 하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롤모델이자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응원하며 달리겠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취합시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택의 마지막 얘기를 해주신 이성미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만 이렇게 고민하는 건 아니구나. 엄마로서의 나의 역할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를 매일 고민하고, 자기 전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이 때문에 멈춘 삶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삶, 그 선택이었다를 이성미 리더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도전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옆에서 또한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얻어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ABO 비전 스피치 다음 세션 이제 만나볼 텐데요. 과연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ABO 스피치는 바로 행동입니다. 선택, 그리고 이어서 이제 행동. 이번 세션에서도 두 분의 리더님께서 행동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자의 경험과 이야기를 또한 들려주실 텐데요. 바로 리더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한 발걸음으로 증명해낸 나의 진심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임수연 리더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빛거울 광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담원두 임수연입니다. 저는 원래 인스타도 안 하고요. 유튜브도 안 하고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제가 앞으로 평생 유튜브에 남을 걸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더 기대도 됩니다. 오늘 저는 묵묵한 발걸음으로 증명해낸 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직후에 TV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미생 옆에 있는 이 사진 제 사진이에요. 제 20대 사진입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미생의 이 주인공인 장그래와 저의 20대가 약간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공기업의 계약직으로 10여 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일을 했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직이라는 한계에 부딪혔고 그 당시에 저에게는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거 말고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생의 드라마의 후반부를 제가 보다가요, 굉장히 많이 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울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그래가 아메이를 알아야 되는데, 장그래가 아메이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러면서 울었어요. 같이 드라마를 보고 있던 저희 남편이 저를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왜 그런 멘트를 했을까요? 제가 직장생활 10년을 했던 결과와 제가 아메이를 10년을 했던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많은 그 장그래에게 아메이가 있는데 라는 이 말을 정말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다닐 때 아메이를 제품으로 먼저 만나게 됐고요. 얼마 후에 사업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와 계신 이런 큰 무대에 제가 저희 스폰서님이 여러 번 권유했는데요. 잘 안 갔겠죠. 네. 여러 번의 권유 끝에 제가 몇 번 미루다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 무대에 약간 사이비 종교 같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갈수록 뒤로 갈수록 저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회가 없었던 저에게, 정말 평범한 저에게 이런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회사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내려오는 길에 아미 사업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의 반대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주가 연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광주에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제 스폰서님들이 주로 대구와 서울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미팅을 주로 대구로 많이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23년 전에 지금 광주하고 대구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23년 전에 광주하고 대구에는 88고속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편도 1차선인 고속도로입니다. 편도 1차선 앞에 트럭이 한번 가고 있으면요, 길이 막히는 게 굉장히 많이 막혀요. 그래서 미팅을 갔다 왔다 하는데 10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제가 대구에서 미팅이 끝나면
지금은 도로 사정이 잘 돼 있지만 대구에서 광주까지 오는 고속도로를 못 찾아가지고 제가 스폰서님에게 스폰서님 여기 경산이라는 데인데 도대체 여기서 광주를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죠? 막 이렇게,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려 4년 가까이 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묵묵히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남편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전업을 했고요. 열심히 소비자들한테 사업 설명을 했고, 그리고 데모를 하고, 집에서 홈미팅을 하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제가 큰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터널에 갇혀 있을 때 본사에서 BCCP 아카데미라고 하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을 할 텐데요. 저는 이 교육을 참석을 하면서 영양소와 다이어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는 온갖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셨어요. 다이어트에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 9주간의 프로그램을 권유했고, 저는 이 9주간 매일매일 그 친구에게 통화를 하고 운동은 했는지, 네, 물은 잘 먹고 있는지, 그리고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매주 저는 광양이라는 동네에 내려가서 이 친구와 공부를 하고 인바디를 찍고 이렇게 정성을 들입니다. 이 9주간에 정성을 들였더니 9주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제 친구는 살이 빠졌겠죠. 물론 뭐 아주 획기적으로 살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제가 본인을 케어한 거에 대한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들을 저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저는 4년 만에 SP를 성취합니다. 제가 SP를 성취하고 나서 바로 또 뭐 GP가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답도 퐁당퐁당 하면서 그 다음에 겨우 PT를 성취합니다. 아니, GP를 성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PT를 성취합니다. 그리고 만 7년이 됐을 때 저는 파운더스 PT와 여행을 성취하게 됩니다. 제가 핀이 굉장히 느리게 갔죠. 네. 하지만 제가 이 기간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요. 저랑 1대1로 홈미팅을 하고 있는 소비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타지에서 이사를 왔기 때문에 광주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그분 집에서 홈미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7개월 동안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제품만 조금씩 사용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7개월 만에 윗집에 애기 엄마가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분 일치가 딱 보니까요, 세상에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다이어트를 권유했겠죠. 그분이 약 2, 3개월 만에 10kg가 감량이 되셨어요. 그래서 3개월 뒤에 그분이 다시 홈미팅에 오실 때 어떻게 됐냐면 주변에 4명의 애기 엄마와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랑 7개월 동안 단둘이 하던 이 미팅장이 사람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4명의 엄마 중에 한 분이 저랑 사업을 결정을 했고 지금까지 저의 아주 정말 든든한 한 맥으로 또 서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 중에 앞에 7년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는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성장하는 시키는 시간이었고 저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제가 꿈을 잃지 않으려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장거리 미팅을 절대 빠지지 않았고요. 저는 저만의 아이템을 만들려고 굉장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템을 가지고 현장에서 소비자 한 명 한 명한테 정성을 들이고 그분들이 저의 친구로 만들기로 저는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 7년이 지나고 8년에 무슨 일이 났을까요? 저는 그 소비자와 거기에서 만난 내 파트너들을 저는 사파이어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9년 차에는 파운더스 사파이어와 에메랄드 성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초반에 굉장히 느렸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후반부에 제가 사업이 잘 됐어요. 그렇게 제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은 해가 이제 곧 왔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기로 한 그 해에 제가 9월달 아주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9월에 저랑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가 남편이 폐암 4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암의 사업을 내려놓고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이 되니까요. 다른 레그에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암의 사업을 내려놓습니다. 11월이 됐을 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제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자궁에 근종이 굉장히 큰 근종이 여러 개가 있었고 제가 이렇게 정말 혹이 만져질 정도로. 그래서 저는 12월 달에, 여러분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라는 큰 행사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그래서 12월에 부산에 그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이미 제 마음 안에서는 다이아몬드를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너무 파트너들이 떠나간 자리들이 있고 제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행사에 참석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메이에 신이 있는 거 아세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아메이의 신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메이의 신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신이 너 진짜 다이아몬드 할 거야? 너 진짜 다이아몬드 해낼 수 있어? 내가 테스트 해볼까? 이런 말을 저한테 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상황과 파트너들의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도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취하게 됩니다. 남편의 병간호를 하러 올라갔던 그 파트너는 한 2년여 뒤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다시 아메에 복귀해서 지금 저의 가장 커다란 레그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수억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때 저는 더 좋은 환경을 좀 마련하고자 남편과 함께 땅을 사고 집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는 도중에 남편이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중지하고 저는 남편의 병간호도 같이 투병생활도 하면서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죠. 저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제가 젊었을 때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한 가정에 부모가 건강을 잃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우리 가정이 당신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더 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했고요. 저희 팀원들과 제 파트너들과 저는 수석 다이아몬드를 성취합니다. 여러분 이 집 예쁘죠? 제가 2년 전에 완공한 계획했던 그 땅에 약간 설계는 변경이 됐지만 집을 지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파트너들과 상담도 하고요. 네, 그리고 꿈도 꾸고요. 그리고 파트너들이 여기서 홈미팅도 하고요. 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언제 놀러 오세요. 네, 그렇게 제가 이렇게 꿈을 꾸고 저는 이제 더 큰 꿈을 또 꾸려고 합니다. 아메 사업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도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 파트너들의 빈자리들을 제가 열심히 도울 수 있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수가 생각합니다. 제가 도전했기 때문에 제가 파트너들도 더 도울 수 있었고요. 제가 목표에 집중했기 때문에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꿈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메는 저처럼 정말 느리더라도 결국은 되는 일입니다. 제가 23년 전에
이 청중이 이렇게 많은 그 무대에 저 끝에 한 자리에 청중이었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20여 년간 해왔던 이 스토리를 지금은 원치 않게 이 무대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중에 정말 가슴에 꿈이 꿈틀거린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 희망이 없던 제가 여기에서 이 아메라는 멋진 수단을 가지고 상상했던 그 이상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